저처럼 가정도 있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면 관세사 공부는 그냥 퇴근하고 나서 애들 키우면서 짜투리 시간에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직장을 포기를 하든지 사회생활 포기하고 또 아이들 육아도 분명히 뒤처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거는 분명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난 정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병행하는 건 추천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1차 공부는 병행하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차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하루 종일 공부를 해요. 저보다 머리도 좋고 체력도 좋은 친구들이. 그거보다 더 하면 해야 되지 더 조금 해서는 절대 합격 못 하거든요. 직장까지 하면서 뭐 5, 6년, 10년 가면 잃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집중할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세법은 이제 1차는 객관식이니까 일주일에 1회도 하면서 암기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첫 글자 따서 외우는 거. 한 달, 2달 전에는 이제 그 모의고사로 이렇게 풀어보면서 내가 약한 부분이 뭔지 그런 거를 조금 터치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무역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문으로만 시험을 보거든요. 그거를 많이 읽어서 익숙해지고 어디가 어색한지를 잘 파악을 해야 이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좀 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워요. 저는 회계학이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1차에 자신감이 없고 그랬었거든요. FTA 관세학원에 유지원 회계사님이 계시는데 정말로 자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세요. 이론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개념이 나오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배경 같은 거를 설명을 해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거를 대입해서 이제 문제 푸는 거를 같이 공부를 해보면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게 이제 패턴이 잡히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강사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국소비세법은 어느 정도는 암기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주일 1회독 생각하면서 쭉 읽어봤고 유지용 관세사님이 내국소비세법도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는데 너무 핵심만 짚어서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도움 많이 받았어요. 한 달 전에는 계속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제 시험 패턴을 익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공부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1차 공부를 할 때 4과목 모두를 일주일에 1회독 하는 게 목표였어요. 직장을 다니시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분량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이렇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일주일에 1회독이 가장 저한테는 맞았었고 모의고사는 꼭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트렌드를 알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합격에 가까워지는 거지 내 방법만 고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모의고사를 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도 보통 이제 20대 30대 분들은 이렇게 학원에 가서 많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천안이다 보니까 인강으로 공부를 했어요. 패키지로 해가지고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심화 이론, 모의고사 뭐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그냥 혼자서 집에서 인강으로 공부를 했고 2차는 과목이 4과목이에요. 관세법, 품목분류, 관세평가, 무역실무가 있습니다. 가장 공부하면서 취약했던 부분이 관세법이었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떻게 쓰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했었을까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관세법은 무조건 외워야 되겠더라고요. 한 주제에 대해서 제목을 먼저 써보고 그 제목에 대해서 목차가 잡히면 세부사항을 써보면서 그거를 나한테 이제 구조화 시키는 거죠, 그 법을.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공부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완전히 내 거가 되면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품목 분류는 각 물건을 품목을 분류해서 이제 번호 안에 집어넣는 건데 요즘 그 시험 트렌드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순서에 맞게 내용도 다 외워야 되거든요. 23류 주 하면 몇 호부터 몇 호까지가 있는데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이게 머릿속에 다 그려져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외우는 거 그게 관점이 되는 것 같아요. 관세평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평가거든요. 이슈가 생겼을 때 이게 어떻게 분류가 되고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법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사례가 주어졌을 때 그 사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법을 외워야 되고요. 그거를 적용할지 딴 사람들이 했던 것도 봐야 되고 나도 스스로 써보고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역 실무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 과목이 2개가 더 들어있어요. 외국환 거래법하고 대외무역법이 들어있는데 얇으니까 한 30분이라도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고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거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하면 오히려 또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날마다 규칙적인 시간을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무역 실무 자체는 그 공부해야 할 양이 방대해요. 제가 봤던 책은 약 페이지가 700페이지인데 2권으로 돼 있었거든요. 글짓기 실력이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에는 거의 외워서 쓰는 거기 때문에 협약 위주로 많이 외우시고 가능한 한 정확하게 쓰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역 실무는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EPS에서 공부를 했고 이제 시험은 FT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강사님들 성향도 틀리고 또 이 시험이 제가 배웠던 부분이랑 좀 많이 틀렸어요. 특히나 무역실무나 이런 부분은 책이 아예 틀려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그런 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점수도 안 나오고 모의고사를 보러 갔는데 아예 내가 몰랐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되게 막 낙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시험 아니니까 어느 시험 문제 나온 거 이거를 내가 마스터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의고사를 보고 와서 그거를 외우고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다 외웠다고 외웠는데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공부 시간 늘리려고 많이 했던 것 같고 더 반복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불안하죠, 당연히. 목차 같은 거 적어보고 목차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많이 이렇게 막 생각해보고 안 떠오르는 단어 같은 거 다시 법 좀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어떤 원인이 있고 그걸 이루고자 할 때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고 그걸 실천에만 옮긴다면 반드시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